안녕하세요. 4주차 수업 시작합니다. 오늘은 회기의 두 번째 시간이에요. 지난주에 선형회기와 다항회기를 배웠고 과대적합이라는 중요한 개념도 배웠죠. 오늘은 크게 세 가지를 다룹니다. 첫째, 특성이 여러 개일 때의 다중회기. 둘째, 과대적합을 잡아주는 규제기법, 리즈와 라쏘. 셋째, 이름은 회기인데 실제로는 분류인 로지스틱 회기. 특히 로지스틱 회기에서 나오는 시그모이드 함수와 소프트맥스 함수는 나중에 딥러닝에서도 계속 쓰이는 핵심 개념이니까 집중해주세요. 오늘 수업이 끝나면 네 가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첫째, 다중회계에서 특성공학, 특히 폴리노미얼 페이처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성을 자동으로 확장해주는 도구예요. 둘째, 리즈와 라쏘 규제의 차이를 설명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L2 규제와 에론 규제라고도 하는데 과대적합을 해결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셋째, 로지스틱 회귀의 원리를 이해하고 분류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시그모이드 함수가 핵심이에요. 넷째, 소프트맥스와 크로스 엔트로피를 이해하고 다중 클래스 분류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생선 7종을 동시에 분류하는 것까지 해볼 거예요. 지난주 내용을 간단히 복습합시다. 분류는 어떤 종류를 맞추는 거고 회귀는 얼마를 예측하는 거였죠. 손실함수로 MSE, MAE, R2를 배웠고 KNN 회귀는 이웃의 평균으로 예측하지만 범위 밖 예측이 안 된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선형회귀는 Y는 WX 플러스 B로 직선을 찾는 거였고 다항회귀는 X를 XX부로 변환해서 곡선을 학습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과대적합, 훈련 성능은 높지만 테스트 성능은 낮은 상태, 과소적합, 둘 다 낮은 상태, 이 개념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특성을 더 많이 쓰면 어떻게 되는지, 과대적합이 생겼을 때 어떻게 잡는지, 그리고 회귀 기법을 분류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배우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특성을 하나만 써왔어요. 농어의 길이 하나로 무게를 예측했죠. 그런데 현실에서는 특성이 하나인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농어만 해도 길이뿐 아니라 높이, 두께 등 여러 측정값이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 개의 특성을 동시에 사용하는 회귀가 다중회귀입니다. 멀티플 리그레션이에요. 수식을 보면 단순 회귀는 Y는 W1 별표 X1 플러스 B였는데 다중회귀는 Y는 W1 별표 X1 플러스 W2 별표 X2 플러스 W3 별표 X3 플러스 B입니다. 특성이 여러 개니까 가중치도 여러 개가 됩니다. 예를 들어 농어의 길이 X1, 높이 X2, 두께 X3를 모두 쓰면 각각에 대한 가중치 W1, W2, W3 학습돼요. 길이가 1cm 늘면 무게가 W일지 증가, 높이가 1cm 늘면 W이지 증가, 이런 식으로 각 특성의 기여도를 알 수 있습니다. 코드는 사실 지난주와 거의 같아요. 라이너 리그레션은 특성이 1개든 100개든 동일하게 동작합니다. 입력 데이터의 열수만 달라지면 됩니다. 더 많은 정보를 주니까 당연히 더 좋은 예측이 가능하겠죠. 다중회귀를 더 강력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특성공학, 피처 엔지니어링이에요. 아이디어는 이겁니다. 기존 특성을 변환하거나 조합해서 새로운 특성을 만드는 거예요. 지난주에 X를 X물 X로 바꿨던 게 기억나시죠? 그것도 특성공학의 일종이에요. 제곱 특성을 추가한 거니까요. 이번에는 특성이 여러 개일 때를 봅시다. 길이, 높이, 두께 3개의 특성이 있으면 제곱, 길이, 높이, 두께, 교차항, 길이 별표 높이, 길이 별표 두께, 높이 별표 두께, 원본, 길이, 높이, 두께, 이렇게 3개 특성이 9개로 확장됩니다. 스크런의 폴리노미얼 페이처스가 이걸 자동으로 해줍니다. 디그리 쿨로그는 2로 설정하면 2차까지의 모든 조합을 만들어줘요. include 밑줄 바이어스는 false는 상수항열을 제외하라는 뜻인데 라이너 리그레션, 이 자체적으로 절편을 처리하니까 빼는 겁니다. 코드를 보면 fit 밑줄 transform 한 줄이면 끝이에요. 입력이 322, 3, 4, 6, 9로 변환됩니다. 각각 x1, x2, x1, expon, ent, x1 파기 x2, x2, expon, ent이죠. 하지만 주의할 점, 특성이 많아지면 과대적합 위험이 커집니다. 특성 3개에 degree는 5를 쓰면 수백 개 특성이 생겨요. 그러면 모델이 훈련 데이터를 외워버립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바로 다음에 배울 규제입니다. 실제 코드를 보겠습니다. 농어의 길이, 높이, 두께 3개 특성을 사용합니다. perch, 밑줄 full이라는 2D 배열에 12마리 데이터가 들어있어요. 먼저 train, 밑줄 테스트, 밑줄 스플릿으로 75대 25로 나누고 폴리노미얼 페이처스, degree 는이를 적용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패턴이 있어요. fit 밑줄 트랜스폼은 훈련 데이터에만, 트랜스폼은
테스트 데이터에만. 이 주차에서 스탠더드 스케일러 쓸 때 배운 규칙과 똑같습니다. 폴리노미얼 페이처스도 마찬가지예요. 변환 결과를 보면 원본 3개 특성이 다항 특성 9개로 늘어났다고 출력됩니다. 이 9개 특성으로 라이너 리그레션을 학습하면 R2가 상당히 높게 나올 거예요. 특성이 3개일 때보다 확실히 좋아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확인해야 할 게 있어요. 훈련 R2와 테스트 R2의 차이. 만약 차이가 크다면 과대적합일 수 있습니다. 특성이 많아졌으니까 그 위험이 커진 거예요. 자, 이제 오늘의 첫 번째 핵심 주제입니다. 규제, regularization. 문제 상황을 다시 정리해 볼게요. 특성 3개에 degree 쓰면 5를 쓰면 수백 개의 특성이 생깁니다. 데이터는 12개밖에 없는데 특성이 수백 개? 모델이 데이터를 완벽하게 외울 수 있어요. 훈련 R2가 1.0이 되지만 테스트 R2는 바닥입니다. 전형적인 과대적합이죠. 3주차에서 과대적합 해결법을 배웠는데 그중 하나가 규제였죠. 오늘 자세히 봅니다. 규제의 아이디어는 심플합니다. 가중치의 크기를 제한하는 거예요. 왜 가중치가 커지면 문제가 될까요? 가중치가 크다는 건 특정 특성에 과도하게 의존한다는 뜻이에요. 길이의 1000이라는 엄청난 가중치를 줬다면 그 특성의 작은 변화에도 예측값이 크게 출렁이겠죠. 규제는 이 가중치를 줄여서 모델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비유하자면 시험 공부할 때 한 과목만 올인하지 말고 골고루 공부하라는 거예요. 모든 특성을 적당히 고려하면 일반화 능력이 좋아집니다. 규제에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리즈와 라쏘. 이 차이를 확실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먼저 리즈 회귀, L2 규제입니다. 손실함수를 보면 원래의 MSE에 알파 별표 sum W를 더합니다. 가중치 제곱합을 페널티로 추가하는 거예요. 이 페널티가 있으면 모델은 가중치를 키우는 게 부담스러워집니다. 가중치를 키우면 MSE는 줄어들 수 있지만 페널티가 커지니까요. 결과적으로 모든 가중치가 조금씩 줄어듭니다. 완전히 0이 되지는 않아요. 모든 특성을 유지하면서 영향력을 줄이는 거죠. 다음은 라쏘 회귀, 에런 규제입니다. MSE에 알파 별표 sum을 더합니다. 가중치의 절대값 합이에요. 라쏘의 특별한 점은 일부 가중치를 완전히 0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이건 수학적인 성질 때문인데 자세한 증명은 생략하고 결과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가중치가 0이 된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그 특성을 아예 안 쓴다는 뜻이에요. 자동으로 특성 선택이 되는 겁니다. 100개 특성 중에서 중요한 10개만 남기고 나머지를 버려요. 그래서 정리하면 리지, 모든 특성을 유지하면서 가중치를 줄인다. 특성이 모두 비슷하게 중요할 때 라쏘, 불필요한 특성을 제거한다. 중요한 특성만 골라내고 싶을 때. 코드를 보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주의사항. 규제를 쓸 때는 반드시 먼저 스탠더드 스케일러로 표준화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규제는 가중치의 크기에 페널티를 주는 건데 특성의 스케일이 다르면 가중치의 크기도 다르잖아요. 길이는 10에서 40 범위, 무게는 100에서 1700 범위이면 무게의 가중치가 길이보다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규제가 불균등하게 적용됩니다. 표준화를 하면 모든 특성의 스케일이 같아져서 규제가 공정해져요. 코드 흐름은 스탠더드 스케일러로 표준화 오른쪽 화살표 리지 또는 라쏘로 학습. 리지는 리지 알파는 1.0으로 생성하고 라쏘는 라쏘 알파는 1.0으로 생성합니다. 나머지는 라이너 리그레션과 똑같아요. fit, score, predict 다 동일. 알파가 규제 강도를 조절하는 하이퍼 파라미터인데 알파는 0이면 규제가 없어서 일반 선형 회귀와 같고 알파가 커질수록 규제가 강해집니다. 라쏘의 결과에서 흥미로운 점은 라쏘, 코프 밑줄 중에 0인 가중치가 몇 개 있다는 거예요. 0인 가중치 3개 이런 식으로 나오면 9개 특성 중 3개가 제거되었다는 뜻입니다. 알파 값을 바꾸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실험해 봅시다. 알파를 0.001부터 100까지 변화시키면서 훈련 R2, 테스트 R2, 가중치 크기를 비교합니다. 알파는 0.001처럼 아주 작으면 거의 규제가 없는 거라 일반 선형 회귀와 비슷합니다. 훈련 R2는 매우 높은데 테스트 R2는 낮을 수 있어요. 과대적합. 알파는 1.0 정도면 적절한 규제가 적용되어 훈련 R2는 약간 낮아지지만 테스트 R2가 오히려 좋아집니다. 과대적합이 해소되는 거죠. 알파는 100처럼 너무 크면 규제가 너무 강해서 가중치가 거의 다 0에 가까워집니다. 모델이 너무 단순해져요. 훈련 R2도 테스트 R2도 낮아집니다. 과소적합 경향. 핵심이 보이죠? 규제는 과대적합과 과소적합 사이의 균형을 잡는 도구입니다. 알파를 잘 조절하면 최적의 지점을 찾을 수 있어요. 최적의 알파를 찾는 방법은 교차 검증인데 스클런에는 리지 CV라는 편리한 클래스도 있습니다. 리지와 라쏘를 표로 비교한 슬라이드입니다. 핵심만 짚으면 리지는 가중치를 줄인다.
0에 가깝게 만들지만 완전히 0은 안 됩니다. 특성이 모두 어느 정도 중요할 때 적합해요. 라쏘는 가중치를 제거한다. 일부를 완전히 0으로 만듭니다. 특성이 많은데 그중 일부만 중요할 때 적합하고 자동 특성 선택 효과가 있어요. 실무에서는 보통 리즈를 먼저 시도하고 특성 수가 너무 많거나 중요한 특성을 파악하고 싶을 때 라쏘를 씁니다. 둘 다 시도해보고 좋은 쪽을 선택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여기까지가 회귀 파트입니다. 이제 분류 파트로 넘어갑니다. 로지스틱 회귀, 로지스틱 리그레션입니다. 먼저 혼란스러운 점을 짚고 가죠. 이름에 회귀가 들어가지만 실제로는 분류 알고리즘입니다. 역사적인 이유로 이런 이름이 붙었어요. 그런데 왜 회귀 기법을 분류에 쓸 수 있을까요? 핵심 아이디어는 이렇습니다. 1단계, 선형 결합을 계산합니다. Z는 W1 별표 X1 플러스, W2 별표 X2 플러스 B, 이건 선형 회귀랑 똑같죠. 실수값이 나옵니다. 2단계, 시그모이드 함수를 적용합니다. P든 1 푸납인 1 플러스 2Z, 이 함수가 실수값 Z를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바꿔줍니다. 이 값을 확률로 해석하는 거예요. 3단계, 임계값을 적용합니다. P는 0.5이면 양성 1, P 0.5이면 음성 0. 이 과정을 정리하면 선형 회귀의 출력을 확률로 변환해서 분류에 사용하는 겁니다. 로지스틱이라는 이름은 시그모이드 함수의 다른 이름인 로지스틱 함수에서 유래했어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시그모이드 함수를 자세히 봅시다. 시그모이드 함수입니다. 이건 딥러닝에서도 계속 나오는 매우 중요한 함수예요. 수식은 시그마 Z는 1 플러스 2Z입니다. 그래프를 보면 S자 곡선, S-shaped curve이에요. 영어로 시그모이드가 S자 모양이라는 뜻이거든요. 특징을 봅시다. 출력 범위가 0에서 1 사이입니다. 확률로 해석할 수 있는 이유죠. Z는 0일 때 시그마 Z의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0.5입니다. 정확히 반반이에요. Z가 양수로 커지면 시그마가 1에 가까워지고 Z가 음수로 커지면 시그마가 0에 가까워집니다. 이걸 분류에 적용하면 Z는 WX 플러스 B에서 Z가 양수면 오른쪽 화살표 확률이 0.5 이상, 오른쪽 화살표 양성 클래스, Z가 음수면 오른쪽 화살표 확률이 0.5 미만 오른쪽 화살표 음성 클래스가 됩니다. 코드로도 구현해봤는데 함수 자체는 한 줄이에요. 1 플러스 MP-XPZ, 이걸 numPI로 직접 구현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나중에 딥러닝 활성화 함수에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스클런에서 로지스틱 회귀를 사용하는 코드를 봅시다. 1주차에서 했던 도미 대 빙어 이진 분류를 로지스틱 회귀로 해볼게요. 코드 흐름은 이전과 같아요. 데이터 분리 오른쪽 화살표 표준화 오른쪽 화살표 모델 학습 오른쪽 화살표 평가 로지스틱 커그레이션으로 모델을 만들고 fit, score 하면 됩니다. 여기서 새로 나오는 게 predict 밑줄 proba입니다. predict는 결과만 알려주지만 이건 도미다. predict 밑줄 proba는 확률을 알려줘요. 도미일 확률 98%, 빙어일 확률 2%. 이 확률 정보가 매우 유용합니다. 단순히 도미다보다 98% 확률로 도미다가 더 많은 정보를 담고 있잖아요. 확률이 50에서 60%면 모델이 확신이 없다는 뜻이고 95% 이상이면 꽤 확신한다는 뜻이에요. 오른쪽에 C 매개 변수도 나와 있는데 이건 규제 강도의 역수예요. C가 크면 규제가 약하고 C가 작으면 규제가 강합니다. 리즈의 알파와 반대라는 점 주의하세요. 이건 조금 뒤에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시그모이드는 이진 분류, 즉 클래스가 이 개일 때 쓴다고 했죠. 그런데 클래스가 3개 이상이면 어떻게 할까요? 그때 쓰는 게 소프트맥스입니다. 시그모이드는 하나의 확률값을 출력하지만 소프트맥스는 각 클래스별 확률을 출력합니다. 그리고 모든 확률의 합이 정확히 1이에요. 공식을 보면 각 클래스의 Z값에 1을 거듭 제곱하고 전체 합으로 나눠서 정규합니다. 예를 들어 3개 클래스의 Z값이 2.0, 1.0, 0.1이면 소프트맥스를 거치면 0.659, 0.242, 0.098이 됩니다. 합하면 1.02예요. 가장 큰 Z값 2.0이 가장 높은 확률 65.9%를 받습니다. 이 원리를 이용해서 확률이 가장 높은 클래스로 분류하는 거예요. 코드에서 소프트맥스를 직접 구현할 때 MP-AXZ를 빼주는 트릭이 있는데 이건 EZ를 계산할 때 숫자가 너무 커지는 오버플로를 방지하기 위해서예요. 수학적으로 결과는 동일합니다. 스클런의 로지스틱 커그레션, 글은 클래스가 3개 이상이면 자동으로 소프트맥스를 적용합니다. 따로 설정할 필요가 없어요. 3주차에서 잠깐 예고했던 분류의 손실함수, 크로스 엔트로피를 자세히 봅시다. 먼저 이진 분류용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입니다. 공식은 BC는 별표 로그 P 플러스 1-Y, 별표 로그 1-P. 감이 잘 안 올 수 있는데 구체적인 숫자로 보면 쉬워요. 정답이 Y는 1 양성일 때
모델이 P는 0.9라고 예측하면 오른쪽 화살표 손실은 0.105. 작죠? 잘 맞췄으니까. 모델이 P는 0.5라고 예측하면 오른쪽 화살표 손실은 0.693. 중간. 모델이 P는 0.1이라고 예측하면 오른쪽 화살표 손실 T는 2.303. 그죠? 크게 틀렸으니까. 핵심 직관은 이겁니다. 정답 클래스의 확률이 높으면 손실이 작고 정답 클래스의 확률이 낮으면 손실이 큽니다. 특히 모델이 자신있게 틀리면 페널티가 엄청 커요. 정답이 1인데 0.01이라고 확신하면 손실이 4.6이나 됩니다. 다중분류용 캐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도 같은 원리입니다. 정답 클래스의 확률에 러그를 씌우는 거예요. 정답이 클래스 2이고 확률이 0.1, 0.1, 0.8이면 CC는 log 0.8는 0.223. 꽤 잘 맞춘 거죠. 이 크로스 엔트로피가 바로 로지스틱 회계가 학습할 때 최소화하는 손실함수이고 나중에 딥러닝에서도 분류의 기본 손실함수로 쓰입니다. 이론을 충분히 배웠으니 실전 문제를 풀어봅시다. 교재에 나오는 럭키백 문제예요. 생선 가게에서 7종류의 생선이 섞인 럭키백을 파는데 무게, 길이, 대각선 길이, 높이, 너비 5개 특성으로 어떤 생선인지 맞추는 겁니다. 도미, 빙어, 숭어, 강꼬치, 농어, 송어, 붕어, 7종 분류죠. 코드를 보면 먼저 CSV 데이터를 웹에서 불러옵니다. pincoid.read 밑줄 CSV에 URL을 직접 넣으면 돼요. 이 주차에서 배운 방법이죠. value 밑줄 counts로 종별 개수를 확인하고 pandas 데이터 프레임에서 특성열과 정답열을 분리합니다. 그 다음은 익숙한 패턴이에요. train 밑줄 test 밑줄 split 오른쪽 화살표 스탠더드 스케일러 오른쪽 화살표 로지스틱 커그레션. 여기서 로지스틱 커그레션에 C는 20과 맥스 밑줄 이터는 1000년을 넣었는데 C는 20은 규제를 약간 약하게 한 거고 맥스 밑줄 이터는 1000년은 학습 반복 횟수 제한을 늘린 거예요. 데이터가 복잡하면 기본값 100으로는 수렴이 안 될 수 있거든요. 결과를 보면 정확도가 꽤 높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predict 밑줄 프로바로 각 생선별 확률을 볼 수 있습니다. L 1000년을 넣었는 데는 classes 밑줄을 출력하면 각 열이 어떤 생선에 대응하는지 알 수 있어요. predict 밑줄 프로바의 결과를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각 샘플에 대해 7개 클래스의 확률이 배열로 나와요. 합하면 1.0이 됩니다. 예를 들어 샘플 1, 빙어가 85%로 가장 높으면 오른쪽 화살표 predict, 결과는 빙어. 샘플 2, 도미가 92%로 가장 높으면 오른쪽 화살표 predict, 결과는 도미. 샘플 3, 농어가 88%로 가장 높으면 오른쪽 화살표 predict, 결과는 농어. predict는 가장 높은 확률의 클래스만 반환하지만 predict 밑줄 프로바는 모든 클래스의 확률을 보여줍니다. 실무에서 이 확률이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 의료 진단에서 암일 확률 51%와 암일 확률 99%는 같은 양성 판정이지만 대응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확률을 보면 모델의 확신 정도를 알 수 있어서 더 세밀한 의사결정이 가능합니다. 로지스틱 회계의 C 매개 변수를 자세히 보겠습니다. C는 규제 강도의 역수예요. C는 1펄 알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향이 반대예요. 리지 라쏘에서는 알파가 크면 규제가 강했잖아요. 로지스틱 커그레션에서는 C가 크면 규제가 약합니다. C가 크면 C는 100, 오른쪽 화살표 규제가 약함 오른쪽 화살표 복잡한 모델 오른쪽 화살표 과대적합 위험. C가 작으면 C는 0.01, 오른쪽 화살표 규제가 강함 오른쪽 화살표 단순한 모델 오른쪽 화살표 과소적합 위험. 코드에서 C값을 0.01부터 100까지 바꿔가면서 실험합니다. C는 0.01이면 훈련 정확도도 테스트 정확도도 낮고 C는 1.0이면 둘 다 높으면서 차이가 작고 C는 100이면 훈련 정확도는 매우 높은데 테스트 정확도가 약간 떨어질 수 있어요. 최적의 C를 찾는 것도 역시 교차 검증으로 합니다. 헷갈리지 않도록 정리하면 리지, 라쏘, 알파 키우면 규제 강해짐, 로지스틱, C 키우면 규제 약해짐. 방향만 반대고 개념은 같습니다. 로지스틱 회계가 7개 클래스를 어떻게 분류하는지 내부 원리를 잠깐 봅시다. OVR 전략이라고 합니다. 원 대 레스트, 하나 대 나머지. 7개 클래스가 있으면 7개의 이진 분류기를 만듭니다. 분류기 1, 도미 대 나머지 6종. 분류기 2, 빙어 대 나머지 6종. 분류기 3, 숭어 대 나머지 6종. 점점점. 각 분류기가 이 샘플이 4클래스 1점수 Z값을 계산하고 7개 Z값을 소프트맥스에 통과시키면 확률 분포가 됩니다. 예를 들어 Z값이 2.1, 0.3, 마이너스 0.5, 1.2, 0.1, 마이너스 0.3, 0.8이면 소프트맥스를 거치면 0.42, 0.07, 0.03, 0.17,
0.06, 0.04, 0.11이 되고 가장 높은 0.42인 첫 번째 클래스 도미로 분류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스클랜이 내부적으로 다 처리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로지스틱 어그레션에 다중 클래스 데이터를 넣기만 하면 됩니다. 잠깐 멈추고 지금까지 배운 것을 전체 그림으로 정리합시다. 머신러닝 파이프라인 8단계예요. 1단계 데이터 수집, CSV, 데이터베이스 등에서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2단계 데이터 탐색, 헤드, 디스크라이브, 시각화로 데이터를 파악합니다. 3단계 전처리, 결측치 처리, 스케일링, 특성공학. 4단계 데이터 분리, 트레인, 밑줄 테스트 밑줄 스플리트. 5단계 모델 선택, KNN, 선형 회귀, 로지스틱 회귀 등. 6단계 학습, 모델, 다데파이티, X 밑줄 트레인, Y 밑줄 트레인. 7단계 평가, 모델 점 스코어, X 밑줄 테스트, Y 밑줄 테스트. 8단계 개선,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규제 적용. 1주차부터 4주차까지 배운 모든 것이 이 8단계에 들어갑니다. 이 흐름을 체화하는 게 중요해요. 어떤 문제가 주어지든 이 순서대로 접근하면 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요약합니다. 다중회귀 플러스 특성공학, 여러 특성을 사용하고 폴리노미얼 페이처스로 교차항과 제곱항을 자동 생성합니다. 규제, 리지는 L2, 가중치를 줄입니다. 라쏘는 L1, 가중치를 0으로 만듭니다. 알파로 강도를 조절하고 규제 전에 표준화가 필수입니다. 로지스틱 회귀, 이름은 회귀지만 분류 알고리즘이에요. 시그모이드 함수로 확률을 출력하고 프레딕트 밑줄 프로바로 확인합니다. 시그모이드와 소프트맥스, 시그모이드는 이진 분류 0에서 1, 소프트맥스는 다중 분류 합는 1, 크로스 엔트로피, 분류의 손실 함수, 정답 확률이 높으면 작은 손실, 자신있게 틀리면 큰 페널티, C 대 알파, 리즈 라쏘, 알파가 크면 규제 강함, 로지스틱, C가 크면 규제 약함, 방향이 반대라는 것 꼭 기억하세요. 이번 주 실습은 세 파트입니다. 실습 1은 다중회귀 플러스 폴리노미얼 페이처스입니다. 농어 데이터의 다항 특성을 생성하고 디그리를 2, 3, 5로 바꿔가면서 과대적합이 어떻게 심해지는지 직접 확인해보세요. 실습 2는 리지 대 라쏘 비교입니다. 알파 값을 0.001부터 100까지 바꿔가면서 성능을 비교하고 라쏘에서 어떤 가중치가 0이 되는지 확인합니다. 표준화 전후의 차이도 비교해보세요. 실습 3은 럭키백 생선 7종 분류입니다. 로지스틱 어그레션으로 다중 분류를 수행하고 프리딕트 밑줄 프로바로 확률을 확인합니다. C값을 바꿔보면서 정확도 변화도 살펴보세요. 이번 주 실습이 전반부에서 가장 종합적인 실습이에요. 1에서 4주차에서 배운 모든 개념이 들어갑니다. 오늘 배운 내용에서 질문 있으신 분? 특히 리즈와 라쏘의 차이, 그리고 C와 알파의 관계가 헷갈리는 분은 꼭 질문해주세요. 다음 주는 분류, KNN, SVM, Decision Tree입니다. 1주차에서 잠깐 배운 KNN 분류를 더 깊게 보고 SVM이라는 새로운 알고리즘을 배웁니다. 마진 최대화, 커널 트릭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그리고 Decision Tree, 결정 트리도 배울 건데 이건 나무가 자라듯이 데이터를 분류하는 직관적인 알고리즘이에요. 오늘 배운 로지스틱 회귀도 분류 알고리즘이었잖아요. 다음 주에 KNN, SVM, Decision Tree까지 배우면 분류에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4가지가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